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고 요것도 안 드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탄핵 전국 당시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수륙 양공으로 아주 저들 입장에서 본다면 완전한 연합군식으로 정치권과 법원의 판사, 검찰의 검사들, 전 언론사, 방송사, 그리고 사기꾼들이 모조리 한편이 돼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하든지 탄핵을 시키고 감옥으로 넣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질비한데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이런 진실들이 다 밝혀진 거지만 당시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다가 저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조차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를 먼저 친 후에 그렇게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마치 보급로를 먼저 딱 끊어놓고 전쟁을 시작한 것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이었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 당시 국무총리였던, 아니죠,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은 도대체 뭘 했을까요? 자,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은 2016년 12월 9일이고요. 당시의 헌법재판관은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서 역적 이정미, 김희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영호 등 총 9명이었고요.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 의해서 총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고 3명은 국회에서, 그리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하게 되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요. 연임은 가능하지만 정년은 70세로 제한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역적 이정미 재판관 아시죠?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 내릴 때 굳이 좋은 말도 많은데 그걸 다 팽겨치고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랬던 요 여자. 아무튼 이 역적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케이스여서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7년 3월 6일 이선의 변호사를 후임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선의 지명자는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에 의해서 2017년 3월 29일에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박한철 재판관은 대통령의 목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이 후임 재판관의 지명권과 임명권을 모두 갖고 있었고 박한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은 자신의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사 출신인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한철의 후임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촉구까지 했지만 끝내 황교안은 외면해버립니다. 우리 편을 빨리 우리가 지명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력으로 지명을 우리 편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해버렸어요. 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국정 책임자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요. 훗날 황교안은 역사의 법정에서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황교안이 왜 저런 짓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와서 보면 황교안의 정체가 다 드러났고 당시 황교안은 대권 주자로서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박근혜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탄핵이고 뭐고 난 알 바 아니야. 내가 한번 대통령 한번 돼볼 거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자신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시켜준 박근혜 대통령이 좌익들과 이 탄핵 세력 등에 의해서 탄핵 소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념시계를 제작했었습니다. 자, 그 일로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자신이 국무총리를 했을 때도 기념시계를 만들어 놓고 다른 일도 아니고 자신이 모셔야 할 대통령이 탄핵이 되게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황교안이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건데 그게 뭘 기념할 만한 일이라고 기념시계를 만든단 말입니까? 자, 그러면 제가 황교안에게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 소추가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시계를 제작한 겁니까? 야,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시죠? 자, 그 이후에 이런 자가 또 당대표가 돼가지고 총선을 완전히 말아먹고 또다시 기어나와서
대통령이 돼보겠다라고 깝죽대는 것을 보고 정말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구나. 꼭 정치하는 사람들만 철면피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황교안이 당대표로서 뭐 한 것도 없으면서 4.15 총선 직전에 문재인의 그 무자비한 폭정과 그 많은 죄들을 비판은커녕 조용히 있다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당 지지율도 오르고 좌익들의 공작에 꼭 총선에 대승을 할 것처럼 이렇게 오판을 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신년 기자회를 열어가지고 문재인과 1대1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단호하게 거절당하고 창피해 죽겠어요. 거기에다가 총선을 이기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감옥에 싹 다 보내겠다, 이게 아니라 총선에 승리해서 개헌을 하겠다라는 이런 황당한 소리까지 한 후에 총선에서 완전히 패배가 되고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날 밤 11시 정도에 당대표직만 딱 내려놓고, 정계 은퇴도 안 해요. 당대표직만 내려놓고 그냥 건방지게 떠나버렸어요. 선거도 끝나지 않았는데 당대표가 그냥 가버려요. 아, 참. 그리고 나서 김종인을 꼽아놓고 훗날 지금 와가지고 대통령 해보겠다고 또 슬그머니 기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황교안이 우리 사람을 임명하지 못해버리니까 박한철 재판관 후임자에 대한 이 지명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문재인에게 돌아갔고, 문재인은 2017년 8월 8일에 박한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유정 변호사를 내정했는데 이 여자가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고 걸릴 게 얼마나 많았으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도 못해가지고 같은 해 10월 18일 광주 고등법원장이었던 유남석을 재지명을 해가지고 유남석이 2021년 현재 헌법재판소 소장이 된 겁니다. 문재인 따까리가 소장이 된 거죠. 아, 정말. 이것도 다 황교안 때문이 아닙니까? 왜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밀어버리고 그냥 묵시하고 묵인하고 방치하고 다 이렇게 일부러 하려고 짠 겁니까? 좌익들하고? 그 지명권이 문재인한테 넘어가고 문재인이 임명한 유남석이가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박한철 소장은 자신의 후임자 임명이 지체되자 임기 만료인 6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제 임기가 1월 31일에 만료되고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임명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판 정족수, 그러니까 6명 이상을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만으로 재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후임을 정하란 얘기야. 근데 황교안이가 그냥 쌩 해버린 거 아닙니까? 탄핵 심판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도착한 날로부터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2018년 6월 초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럼에도 박한철 소장은 2017년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을 끝내야 한다면서 선고기일을 못 박은 겁니다. 자,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심판 절차의 정지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해놨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은 최소한 안종범, 정호성의 공소장이 주된 근거로 작성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동일한 사유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 헌법재판소는 제51조를 근거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기본 임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은 거죠. 말로는 뭐 경제공동체 이것저것 다 엮어놓고는 법 해석은 또 희한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강제성은 없지만 국회가 탄핵안 의결 과정에서 아무런 사실 조사를 하지 않고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과 언론 기사만 첨부해 놓은 상황이어서 헌법재판소는 51조에 근거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정당한 법 절차에 부합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절차 위반은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자, 국회는 조작되고 선동된 여론에 편승해서 증거도 없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버렸고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2명의 자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어이없는 이유를 대면서
심리기간을 제한한 다음에 쫓기는 듯이 심판 절차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역적 이정민을 보세요. 완전히 이런 쇼는 어디에서 배웠는지 저 머리핀 하나로 당시에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말한 여자가 일약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역적을 스타로 만들어버리는 대한민국, 언론사도 싹 다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물론 촉구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편이 없으니까. 심지어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가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환교안과 국회 그리고 사법부는 또 다른 방법으로 헌법재판소 거리 사퇴를 방치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리다는 건 한마디로 재판관이 비어있다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이걸 정상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던 황교안을 지적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는 8인의 재판관 체제하에 무조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즉 문명 국가에서는 상정하기 힘든 현실론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진실을 규명하라는 본연의 의무를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촛불이라는 광장의 인민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무력화시켜버렸고, 헌법재판소는 이런 일련의 분위기에 기대서 탄핵의 형식적 절차를 완성하는 용도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은 탄핵 이후에 이어진 그 수사를 통해서 뒤늦게 탄핵 사유를 보완하면서, 보완한 게 아니죠, 조작 날조지, 탄핵의 실체를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자, 검찰은 완전히 조작 날조 수사를 한 거죠. 무슨 보완이에요, 보완은. 조작된 그냥 증거와 날조 수사로 그냥 탄핵을 시킨 거지. 법이고 규칙 따윈 필요도 없고,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위선적 행태들이 연속되면서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 유린과 정치 보복은 아직까지도 진행형이고 계속되고 있고, 탄핵 이후에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시계바늘은 완전히 거꾸로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 대우를 받는 나라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자신의 욕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 딱 퍼즐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묵인하고 방치합니까? 그리고 자신을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로 임명해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는데 기념 시계를 제작하고 말이야. 탄핵 소추가 기념이니? 아주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이준석 이런 자들하고 똑같은 인간이라고 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 편이 아닌 문재인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하게끔 하고 재판관의 거리 사퇴를 빚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황교안은 권력의 단맛을 보고 현재 이준석처럼 권력욕에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박 대통령을 방어하기보다는 자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보겠다라는 야욕으로 결국에 좌익들의 손에 무고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보수는 괴멸이 돼버렸고, 국민들은 북한의 인민처럼 해롱해롱되면서 살고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역적 명단에 이름을 올려도 될 만큼의 짓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결코 저들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지. 아프가니스탄을 보셨겠지만 순식간에 나라가 넘어갑니다. 결코 대한민국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국민들의 안보의식 또한 투철하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막강 안보의식을 갖고 계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그런 투철한 각오로 진실된 애국방송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도 나오시고 또한 정상적으로 보수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꼭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